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님. 네.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처음 뵙는데 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상원 의원 같은 느낌이 아, 네. 들어요. 아, 상원? 네. 네네. 네, 비례대표는 상원과 비슷하긴 하죠. 저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세련됐다는 아, 네, 표현이신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시고 이번에 네. 이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을 하신 건데 그러면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신 거죠? 제가 2007년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제 귀국한 다음에 2008년부터 여러 활동을 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월성원전 1호기. 그때 이제 수면 연장 한참 할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설비 교체를 할 거냐, 네.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한참 할 때가 2008년이었어요. 예.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10년 이상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경제성에 대한 부분, 지금 그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원전 1호기가 불합리하게 경제성이 낮게 책정이 됐다. 이 사실입니까? 과소평가되었다. 과소평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소평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있을 거고 네. 판매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드는 비용은 이제 60% 이용료를 썼는데 판매하는 비용, 그러니까 판매할 때 이용료를 84.8%를 썼다. 네, 그래서 둘 이용률이 다르니까. 자, 여기 좀 말이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잠깐 네. 정리를 좀 네. 하자면 네. 이제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용률이 낮으면 네, 경제성이 낮은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팔 때 판매가 네. 수익성이 낮으면 경제성이 낮은 건데 네, 네. 이 수익성을 낮게 하다 보니까 낮게 네, 네. 보이기 네, 네. 위해서 예. 이용률을 높이면 단가가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네, 네. 책정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논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원래부터 똑같은 이용률 60%를 둘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않은 게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랑 판매 네. 단가의 네.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건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근데 전체 쪽은 이제 판매할 때는 24개 원전, 우리나라에 24개 원전이 있는데 24개 원전을 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판매할 때는 전체 네, 원전을 그쵸. 비교해서 네. 그 기준을 쓴 거고. 월성원전 1호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얘는 노후원전이니까 네. 이용률이 60%밖에 안 되는 거죠. 직전 이용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40.6%. 워낙 오래되니까 가동하다가 멈추고 불시정지라 그러거든요. 가동하다 멈추고 자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보통 원전들은 이용률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뭐 80, 90% 이상 되는 경우가 있죠. 신규 원전이면. 근데 이제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95% 됐는데 예. 그게 갑자기 55%로 떨어지고 직전에는 40%까지 떨어지고. 그럼 이용률 측면에서는 확실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예상 가정을 한 거죠. 경제성 평가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건데 60% 정도 잡은 거는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닌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월성 원전을 계속 이용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정도는 나올 것 가동이 될 같다. 거다. 남은 기간 동안 예. 한 4.4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그건 맞는데 근데 판매할 때는 24개 원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그걸 84%로 잡았고 그 안에 24개 원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월성 1호기를 84.8%로 잡은 거예요. 얘를 60%로 잡았어야지. 그거는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서는 감사를 잘 하신 거죠. 네. 그 내용은 경제성 평가의 신뢰도가 좀 저하됐다. 그거를 제대로 잡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저 죄송한데 박지훈 변호사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뭐 법률적인 얘기 나올 때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어렵습니다. 예. 참 감사원에서는 그 기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네. 한 거네요. 그러니까 감사원 네. 자체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신뢰성 평가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가 과소평가가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과소평가가 됐냐,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용률은 이제 60%로 잡아서 경제성이 이제 떨어진다고 평가를 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수익면 내서. 차원에서는 네. 80 몇 프로요? 84.8%. 이용률을 84%로 잡아서 네.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그래서
수익을 좀 더 낮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럼 80%짜리를 이용률 60%로 낮추면 똑같이 하면.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원전은 다 이용률이 다른데 종합해서 84%로 판매 단가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월성 1호기가 60%가 아니라 84.8%로 되어 있으니 얘를 60%로 똑같이 잡자. 그렇게 하면 전체 24개 원전을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 얼마가 나오냐면 84가 아니라 83%로 1%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아, 별 차이는 안 나는군요. 크게 그걸로 보면. 그러면 남은 4.4년 동안 얼마나 과소평가됐냐? 저희 계산해 보니까 35억 8천만 원. 아, 별 그렇습니까? 차이는 없다. 네, 근데 이 월성 1호기가 2008년부터 해서 문 닫을 때까지 한 10년 동안 네. 거의 매년 적으면 700억 마이너스, 많으면 1,470억. 그러니까 총 한 8,900억의 적자가 났어요. 매년 적자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 한 1,000억 정도 평균 적자가 난 원전이니까. 그러니까 전기 생산과 상관없이 계속 뭐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돈이 왜냐면 많이 들어서 발전 그런 단가가 겁니까? 너무 비싸게 든 거예요. 유지 보수가 많이 들어서. 네, 판매 단가는 24개 원전에 대한 평균이니까 네. 이건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거 월성 1호기는 노후하는 원전이니까 얘를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연간 1,000억씩 적전하는 거에서 향후 4.5년 동안 36억 더 돈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 사실 한수원에서는 배임 혐의는 없다. 한수원 이사회가 배임 혐의 있는 거를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배임 혐의는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결론이 났고요. 네네. 결국 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네, 네. 근데 이 기준을 괜히 60, 84 이렇게 달리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을 앞으로 잘 만들어라.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규정을 잘 만들어라. 근데 이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주민 수용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감사원에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가소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앞으로 잘 잡아라. 이런 정도가 감사 결과의 전부였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빌미로 인해서 정쟁화가 되고 있고 뭐 검찰이 고발해서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쟁 속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률 뭐 60%, 8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가정이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이 전 중요하죠.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땅이 작은데 거기에 원전 설비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만큼 해폐기물도 많고 원전 주변 지역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 나라도 없어요. 월성 원전 주변에 한 110만 명, 그러니까 그 30km 안에 네. 보통 사고 나면 30km는 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고리 원전도 주변에 한 380만 명 살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원전을 한동안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로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탈원전 얘기를 해도 208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은 원전을 가동할 때는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 돈 몇 푼 뭐 더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정쟁이 제가 보기엔 안전을 좀 도외시한 뭐 경제성 평가가 가소됐니 안 됐니 근데 실제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근데 실제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경제성 부분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건 종합적으로 하지 않는다. 네네. 그냥 경제성 가소평가된 부분만 알겠습니다. 보겠다. 이미 고리 1호기도 폐쇄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고리원전 1호기가 한 번 수명 연장하고 두 번째 수명 연장할 때 그냥 폐쇄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때 흑자가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안전성이나 수용성 알겠습니다. 같이 평가한 거였죠. 네.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도 뭐 지적했듯이 이 문제가 지금 정쟁화되고 있는데 정쟁화되고 있는 문제를 민주당 의원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현상에 대해서 개요만 예, 얘기하고. 개요만 정리를 하고요. 네. 목요일에 여야 의원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박준 변호사. 이해됐습니다. 아니 거짓말. 약간 됐습니다. 네. 이게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그 전날에 일이 좀 있었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사건. 네.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이 됐던 그 전날에 배당이 됐거든요. 그 다음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요거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액션 아니냐라는 여당의 얘기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당의 얘기가 있고요. 아, 타이밍이 묘하다. 타이밍이 너무 묘하다 얘기가 네. 있고 문제는 네. 산자부의 직원들이 자료를 좀 폐기했던 정황은 있어요. 요 얘기를 갖고 여야
아주 심각하게 격돌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 네. 많이 노련해지셨네요. 네. 네. 마지막을 잘 빛내주셨어요. 자,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 또 뉴스라이더 박준 변호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